이번 시리즈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간중방을 써서 치료할 수 있는 증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해외에 계신 우리 삶침쟁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학술 세미나 또는 한국에 오셔서 또 어떠한 학술 세미나 등등에서도 들어보실 수 없는 내용들이 오늘 제공됩니다. 한의학을 의과학적으로 생각해 보자. 제가 늘 주장하는 말씀인데요. 한의학은 의과학입니다.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삼침 역시 그러합니다. 삼침 역시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삼도인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침쟁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간실증에 의한 간중방은 합곡 그리고 태충에 모두 다 S극을 부착한다. 그리고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들의 간중방증은 합곡은 S극, 태충은 N극면을 부착한다고 정리해 드렸어요. 그러면 간중방을 써서 어떠한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가? 역시 삼도인이 메이커니까, 삼침법의 메이커는 삼도인 황윤학 선생이시니까 그분의 임상리에서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한 남자아이가 조련이 면색이 퍼렇게 질리고 오한이 나며 기절한지라 합곡을 사하고 태충을 보하여 곧 깨어났다. 이것은 속간에서 말하는 별복으로서 간경의 질환이므로 간중방을 사용하였다. 여기 별복이라는 말 한자풀이 봅시다. 자라 별자예요. 그리고 배복자. 그러니까 자라배라는 다른 말로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이 별복의 이명이 별복, 자라배, 복학이라기도 하는데요. 한의학 대사전의 설명을 인용해 봅니다. 어린아이에게서 왼쪽 괴력부 아래에 단단한 종물이 생기면서 학질처럼 추웠다 더웠다 하고 대변색이 느르스름하며 몸이 점차 쇠약해지는 병증을 말한다. 민간에서는 단단한 종물을 자라별이라고 하며 이 병을 자라배 또는 별학이라고도 한다. 한의학 대사전. 그러니까 이 그림 보세요. 어린아이의 배에 이렇게 자라가 있는 거예요. 자라가. 척. 자라가 얹어져 있는 것, 그처럼 단단하게 만져지는 게 있다. 어디에? 왼쪽 갈비뼈 밑에. 그런데요, 단단한 종물이 만져진다 그랬거든요. 해외에 계신 우리 삼침쟁이 여러분 잘 봐주세요. 어떠한 학술 세미나에서도 제공되지 않는 의과학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자라를 벗겨봅시다. 네, 비장이 나오네요. 그런데 비장이 뭔가 이상하죠? 그렇습니다. 비장이 굉장히 커요. 여기서도 자라를 걷어내 봅시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지라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비장이 커진 것. 이것을 가리켜 자라배라고 한 거예요. 누르면 단단하게 만져지거나 또는 아파요. 단단한 종물을 별학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라배라고도 말한다. 무엇입니까? 영문 의학 용어로는 enlarged splen이에요. 비장종대가 자라배예요.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자라배라고 치니까 바로 이렇게 화면에 뜹니다. 제일 먼저 뜨는 게 분명히 키워드는 자라배라고 쓰고 클릭했는데 말라리아가 나와요. 말라리아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정의, 심한 오한 전율과 간헐성 발열이 일어나는 급성 혹은 만성의 원충 질환 또는 학질, 상약하고 조선시대의 의학서인 향약 집정반과 동의보감에는 그 증상에 따라 수많은 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학질, 말라리아에 대해서 해학, 한학, 온학, 완열, 항내학, 단학, 간일학, 담학, 노학, 구학, 귀학, 간학, 비학, 신학, 단학, 위학, 산장학, 습학, 역학, 항모, 그리고 복학 등이 있다. 다양한 표현으로 말라리아, 즉 학질증을 언급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100% 이것은 다 학질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학질과 유사한 증도 포함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복학은 학질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증을 지칭할 수도
있어요. 자라배라고 치고 보니까 말라리아가 나왔지만, 그러나 말라리아증이거나 또는 그와 유사한 어떤 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 계륵하에 단단한 종물이 만져진다, 그리고 누르면 아프다, 그럴 때 복통도 일어날 수 있고 왕래 한혈도 일어날 수 있고 발한, 발열, 오한 등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다양한 증이 언급되고 있어요. 관련 증들이. 계속해서 추적해 보면 영어 사전에서 비장종대라고 치면 스플린 엔라지스라고 나오거든요. 혹은 엔라지 스플린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비장종대라는 게 어떠한 것인지 살펴봅시다. 비장종대라고 치고 여기 스플린 엔라지 혹은 엔라지스라고 나오는데 또 이런 설명이 나와요. 컨제스티브 스플리노메갈리라는 병명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라배 또는 단단한 종물과 관련이 있어요. 보실까요? 의학 울혈질화 비대, 울혈 비장 비대, 울혈성 비종, 거비증, 복수 빈혈 혈소판 감소증, 백혈구 감소증 및 우발적인 소화관 출혈을 수반하는 문맥압, 그러니까 리버 포털 베인의 그 문맥을 말하는 거예요. 문맥압 상승에 속발되는 비장의 종대. 그러니까 비장종대라는 말을 증상명으로 확인해 보니까 우렬성 질화 비대증, 비장 비대증이다. 그런데 그것이 왼쪽 계륵하에 나타나거든요. 위치가, 비장의 위치가 왼쪽에 있어요. 갈비뼈 밑에. 이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소장, 대장, 위, 그리고 비장에서는 모든 정맥은 간으로 향합니다. 이 파랗게 표현되어 있는 정맥을 가리켜 리버 포털 베인이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간 정맥, 또 다른 말로 간 문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리버 포털 베인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역류해요. 그러니까 정맥 시스템의 입장에서 볼 때 간은 하류이고요. 하류. 그리고 밑에 있지만 소대장 그리고 비장, 위 등의 정맥혈은 상류예요. 상류. 상류에서 간이라고 하는 하류로 흘러가는데 이게 역류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질환인데 이것을 크게 확대해서 봅시다. 여기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 노란 부분이 정상적인 질화의 크기예요. 비장의 크기. 그런데 이거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크게 확대가 됐어요. 왜 확대가 됩니까? 여기 보면 리버 포털 베인 정맥이 역류해서 비장 그리고 소장, 대장으로 저체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복부에 있는 정맥류, 심부 정맥류가 우둘두둘하게 생기고 그리고 정맥이 확장이 돼요. 비장 정맥 역시 계속 역류하니까 비장이 이렇게 확대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학질로도 비장이 종대하고 그리고 간 질환 때문에도 비장이 확대됩니다. 단단한 경물이 학질 때문만 생기지는 않아요. 학질이 생기면 간 정맥이 역류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학질 때문에도 비장이 부을 수 있고 그리고 간기울결, 간기울혈이라는 또 다른 증에 의해서도 다른 증상 때문에 원인이 다른 어떤 증상 때문에 리버 포털 베인이 역류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기 잘 봐주세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게 있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 배꼽 중심으로 어른은 간 경변을 갖고 있는 분들, 이게 메두사라는 히랍의 신을 만화로 회화한 거예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정맥류가 배에 우들두들 거미줄처럼 이렇게 형성된 것을 메두사 혈증이라고 합니다. 간경화 또는 어린이들의 비장 종대가 오래 지속이 될 때 이러한 증들이 관찰이 돼요. 어린아이 배꼽 주변으로 이렇게 메두사 얼굴처럼 거미줄 형식으로 우둘두둘한 정맥류가 발견되기도 한다. 어린이들의 이러한 정맥류가 발견이 될 때 서의학적으로 치료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또 한의학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방법이
네, 별로 없습니다. 삼심으로는 가능하다. 어린이에게 생긴 간중방증이니까 합곡은 S극, 태충엔 N극 붙이면 이 어린 나이에 배에 생기는 메두사 혈증도 충분히 네,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자. 단단한 경물이 생겼다. 단단한 종물이 생겼다. 그것을 별학이라기도 하고 자라배라고도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 생긴 어떤 현상이니까 아니 그것을 왜 과학적으로 못 밝혀? 의과학적으로 이것을 왜 못 밝히냐고.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어느 한의학자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한 논문이 없어. 서의사들이 오히려 아니 너희들 그것도 몰라? 하고 서의사들이 오히려 설명해 줬어. 한의학자들한테. 다시 읽어드립니다. Congestive splenomegaly라는 우렬성 자라비대, 우렬성 비장비대, 우렬성 비족, 이것이 별복이에요. 별복의증, 자라배라고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이게 과학이에요. 삼심의학 여성질환에 인용했던 그림, 소시오탕증, 소시오탕증의 흉협고만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자라배와 비슷한 증이에요. 조금 전에 소시오탕증 복증 인용했잖아요. 의방구결집에서 소시오탕증에 대해서 논한 내용, 소시오탕을 내가 항상 쓰는데 그것을 말로 전하면 6가지가 있다. 첫째는 상안의 반표 반의의 증상에 가감해서 쓰는 것과, 둘째는 온학 즉 학질이 처음 발생할 때 증감해서 쓰는 것과, 매독 또는 횡현, 가래토, 고환염 등의 전음부 질환이 있을 때 모두 주제로 쓰는 것과, 넷째는 흉협이 통하고 한열이 왕래하는 것과, 분노로 인한 병류로서 간담에 속하는 사람에게 모두 주제로 쓰는 것과. 잘 봐주세요. 여기 흉협이 통하고 한열이 왕래하는 것과, 이게 별복의증이에요. 종물이 즉 왼쪽 갈비뼈 밑으로 단단한 것이 만져지고 누르면 아프다.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점점 퍼진다. 그리고 배에 만져보면 우들우들 정맥류도 만져진다. 별복이에요. 자라배예요. 그런데 분노로 인한 병류로서 간담에 속하는 사람에게 소시오탕을 쓰기도 하는데, 거기에 열이 심하거나 구역구토가 심하거나 두통이 극심하거나 또는 변비가 있으면 대시오탕을 쓰거든요. 그것은 네, 태충과 합곡 모두 S극면을 부착하는 증이 이거고, 여기 흉협이 통하고 한열이 왕래하는데 노약자이거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암 환자이거나 어린이라면 합곡은 S극, 태충은 N극면을 부착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띄워놓고 봅시다. 5번째는 남편을 잃은 여자, 여성, 처녀가 한열이 왕래하고 머리가 아프며 흉협이 당기고 입이 쓰며 원리경이 불순하고 학질과 같으면서 학질이 아니고 상한과 같으면서 상한이 아닌 것은, 즉 학질과 같으면서 보니까 증은 학질인데 실제 병증 분석해 보니까 학질은 아니에요. 학질 유사 증상이에요. 그리고 상한, 독감이나 감기 걸려서 으슬으슬 추웠다 더웠다 하는데 알고 보니 감기 걸린 건 또 아니야. 그것은 연립혈실로서 이때는 처방이 주약인데 증상을 따라 좌사해서 쓰는 것과, 미국 CDC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 CDC에 들어가서 말라리아를 클릭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상략. 일반적으로 환자는 다음 증상의 조합을 나타낸다. 발열, 오한, 땀, 두통, 구역 및 구토, 몸통이니까 채통, 전신통을 말하는 거예요. 구글 번역에 돌리니까. 불쾌감. 말라리아가 드물게 발생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증상은 특히 말라리아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 잘 들어봐 주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라리아가 드물게 발생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증상은 특히 말라리아가 의심되지 않는 경우 인플루엔자, 감기 또는 기타 일반적인 감염으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방구결집에 나온 것처럼 말라리아 같으면서 말라리아는 아니네. 독감, 감기 걸린 것 같으면서 또 감기 증상은 아니네.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위로 내려가 보니까 높은 체온, 발열이 있고 발한, 허약, 피로, 비장비대, 가벼운 황달, 간비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말라리아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말라리아 유사증으로도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동의보감에서 말한 그 별복, 또 한의학 대사전에 말한 종물,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었다. 간기울결에 의한 단단한 종물인데 알고 보니 그것은 해부생리학적 병증으로는 비장종대였다.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자고요. 의과학적으로. 또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논문을 찾아보니까 Enlarged Liver and Spleen, 간비대와 비장종대를 논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간비대증으로 알려진 간과 비장의 확대는 간과 비장이 정상 크기 이상으로 팽창할 때 발생합니다. 간은 소화 시스템의 큰 보조기관으로 음식을 분해하는 담즙 분비, 그리고 철분 및 비타민의 저장, 혈액 단백질 생산 및 오래된 적혈구 제거를 포함한 여러 기능을 담당한다. 많은 약물은 또한 간을 통해 대사된다. 간은 복부의 오른쪽 위 4분면에 위치하고, 자, 잘 봐주세요. 간은 대부분이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그리고 그 아래쪽 가장자리는 늑골 케이지의 아래쪽 가장자리에 연결된다. 몸 전체의 혈액량은 간을 통해 분당 약 6회 엄청난 양의 액체를, 혈액을 순환시킨다. 비장은 건강한 혈액세포의 면역 및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계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중요한 기관이며 혈액, 간 및 면역계의 장애에 영향을 받습니다. 비장비대는 비장종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비장종대를 논하고 있네요. 간기울결에 의한 비장종대는 물론이고 비장이 면역력이 약화되면, 그러면 비장종대가 생길 수도 있다. 삼침의학 총론편에 좌간 우폐의 개념, 다시 살펴봅니다. 간은 분명히 오른쪽에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좌간입니까? 좌측에 간이라고 말했고 폐는 양쪽에 다 있는데 왜 우폐라고 했어요? 우리 몸의 면역 순환 시스템, 림파틱 시스템에서, 여기 저를 봐주세요. 제 대가리입니다. 가운데 쫙 갈라서 배꼽까지 가요. 배꼽에서 우측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그물고요. 그러면 앞판 뒷판 이 부분의 림파틱 시스템은 요 안에서만 순행되다가 우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좌측 쇄골화 정맥으로 들어가요. 여기 우측의 좁은 공간 내에서 림파틱 시스템의 순환이 저체되면 왼쪽 림파틱 시스템보다 우측 림파틱 시스템의 림프 정체로 인한 병증은 더 통증이 심해, 또 답답해, 또 격렬해.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폐는 양쪽에 다 있지만 우폐라는 말로 해부생리학적 우리 몸의 병리 상태 또는 구조를 설명한 거고, 좌간은 분명히 우측에 주로 치우쳐 있지만 간기울결이 되면 당연히 비장이 붙는다. 간분맥 역류로 인해서. 간은 침묵의 장기다. 침묵의 장기. 4분의 3이 망가져도 아픔을 몰라요. 통증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누가 왼쪽 옆구리가, 왼쪽 배가 아프다고 해서 나 간에 이상이 있나 봐. 천만에. 이상이 만약에 있다면, 그것 때문에 아프다면 죽기 직전이에요. 4분의 3이 망가져도 몰라. 간은 죽기 직전에 아파. 그런데 조물주는 간 기능 또는 간기울결 등의 증상이 있으면 분명히 그러한 몸의 상태가, 그러한 간의 상태가 진행되고 있으면 분명히 왼쪽을 눌러봐. 그러면 아플 거야. 그렇게 설계하셨거든. 그래서
우측에 있지만 그 찡은 나빠지고 있을 때의 증상은 왼쪽에 단단한 경물, 별학 또는 별복, 자라배 등의 증으로 나타난다 해서 좌간이에요. 좌간 우폐는 이와 같이 의과학적인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해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간과 비장이 비대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간과 비장이 커지면 다음과 같은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부 팽창, 복부 종괴 즉 종물, 자라배, 별복, 트림과 딸꾹질, 가벼운 타격에도 출혈 또는 멍, 열 또는 오한, 소화불량, 지방변 또는 곱동, 예상치 못한 체중 증가 또는 감소, 구토, 눈과 피부에 황변, 황달 등등로 나타나기도 하고, 심각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증상은 경우에 따라 간과 비장이 확대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평가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혼란이나 의식 상실, 발열 38도 이상, 그리고 심한 복통, 눈과 피부의 황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의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방송 교재가 그렇습니다. 고방요약, 삼경주석, 그리고 삼침자요법, 삼침의학. 네. 일반적으로 뜬구름 잡기식의 삼침 해설이 아니에요. 우리 학교의 방송 교재는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자. 의과학적으로 사고해야 메이커인 삼도인의 뜻과 일치하는 그런 요법을 구사할 수 있다. 그리고 환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다. 환자를 괴롭히지 않고 쉽게 치료해 줄 수 있다. 다시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내용, 13세 소아가 야자가닥여 브라브라 읽었으니까 생략. 소아는 혈기가 미완하여 간기가 항상 미약한지라. 그래서 간중방을 썼는데 여기 급타졸경으로 애가 그만 깜짝깜짝 놀라지만 경기 일으키는 건 아니야. 잔뜩 주눅이 들어있어. 그러면 이것을 의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렇게 설명됩니다. 스트레스 후 지속되는 불안감에서 비장의 역할, 이때도 비장이 커질 수 있대요. 과학자들은 장기적인 스트레스 영향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뇌와 면역체계 사이의 관계에서 무엇이 전개될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구는 비장의 풍부한 백혈구가 뇌에 메시지를 보내, 이건 쥐를 통한 연구였는데요, 쥐가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도 행동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스트레스는 골수에서 비장으로 줄기세포가 분비되어 백혈구 또는 단핵구로 발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장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과학자들은 말했다. 그런 다음 비장은 염증세포의 저장고가 됩니다. 아마 불안은 생존을 위한 좋은 일이다. 진화적으로도 유익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시스템이 오버드라이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된다. 우리는 비장의 면역세포가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만성 불안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여기 면역력 이상으로 감기울결이 오고 그로 인해서 비장이 종래된다, 종물이 생긴다. 감기울혈로 인해서 자라처럼 만져지는 단단한 종물이 촉지된다. 알고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면역력 상실로 인한 과부하가 걸리면서 비장이 종래되고 그리고 간도 비대해진다. 그리고 만성 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 급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삼도인은 옳게 보신 거예요. 아, 저거 자라배구나. 즉 흉협고만이구나. 감기울결이구나. 감기울혈이었구나. 그런데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성인은 성인대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약자는 노약자대로 놓았다. 복부 팽창, 복부 종괴, 종물, 트림과 딸꾹질, 가벼운 타격에도 출혈, 그리고 멍이 들거나 열 또한 오한, 소화불량, 지방변, 곱동, 예상치 못한 체중 증가 혹은 감소, 구토, 황달 등이 오는데, 그리고 그가 암 환자이거나 어린이 암 환자이거나 노약자이거나 심한 병증 후에 일어난 이러한 증상들을 갖고 있다.
유아를 포함해서. 그러면 합곡은 S극, 대충은 N극 붙여갑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간과 비장의 확대는 응급 상황에서 즉시 평가해야 하는 심각한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증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잠깐이라도 혼란이나 의식 상실, 높은 발열, 심한 복통, 눈과 피부의 황변, 그러니까 황달 상태가 보이면 이것은 응급 상황이다. 그러나 응급 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이 증상이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초심자니까 왕초보 여러분 잘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아직 초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실증인지 간호증인지 우선 구분이 안 돼. 그리고 또 대시호탕증인지 소시호탕인지 그건 아직 공부 안 했구나. 그러니까 간 승격증인지 간 정격증인지 담 승격증인지 담 정격증인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 그러면 이렇게만 하시면 돼. 두 가지 중에 하나. 노약자 그리고 암 환자 그리고 오랫동안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기 이와 같은 소화기 질환을 비롯한 혈질환을 갖고 있다. 배가 아프다. 구토를 한다. 그러면 합곡은 S극, 태충은 N극. 그리고 보다 체력이 건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 합곡, 태충에 다 S극면을 부착한다. S극면을 부착한다. 고박률에 갖고 계신 분들은 대시호탕증과 아까 보여드린 소시호탕증 잘 비교해 보세요. 소시호탕증 혹은 시오게지 건강탕, 시오게지탕증은 합곡은 S극, 태충은 N극면을 부착하는 것이라면 도액생기탕증, 대시호탕증은 합곡, 태충에 다 S극면을 부착하는 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어린이가 식욕부진이야. 이건 어린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노약자 그리고 암 환자들이 식욕부진이야. 밥맛이 없어. 그리고 툭 하면 감기 걸려. 그리고 간질환이 있대. 만져보니까 비장종례가 확인돼. 신경쇠약, 초조, 불안 초조가 있어. 폐가 너무너무 아파. 자주 폐가 아파. 그리고 구역 구토가 심해. 어떤 사람이? 노약자, 암 환자, 어린이 암 환자, 어린이들이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땐 합곡의 S극 그리고 태충엔 N극면을 부착하면 거의 해소된다. 만약에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건실한 왕성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합곡, 태충 다 S극을 부착한다. 여기 삼치의학 총론편에 보면 12경맥의 육기적 기운의 해부생리학적 고찰이 나오는데요. 삼치의학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읽어주세요. 의과학적으로 사고하자. 삼도인은 의과학적으로 사고했다.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삼침법의 메이커가 삼도인 황인학 선생이니까 메이커 의견대로 따르자. 네, 간중방 적응증 정리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